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옵션들을 더 생성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가 다양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로 나열해서 필요에 맞게 지금 강의 준비가 강의실 공지 단계에 와 있어. 지금은 강의실 대관까지 마쳤어. 그리고 강의 교환까지 다 마무리했어. 이런 식으로 상태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진행 관리를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부수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본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두 개의 강의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 텍스트, 선택, 다중 선택, 상태 이 5가지 속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속성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열, 즉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성의 유형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입력 방식과 기능도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이 속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강의를 한 강 한 강 진행하면서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속성은 제목, 텍스트, 선택, 다중선택, 상태 이렇게 5개입니다. 제가 이 5개의 속성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강의로 만든 이유는요. 이 속성들이 수식에서 모두 텍스트 유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속성들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5개의 속성을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럼 이 5가지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할 거고요.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주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2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라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체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인라인의 경우 기존 페이지 내에 삽입되는 방식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독립적인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하위 페이지로 생성이 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페이지에서 바로 삽입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보였으면 하기 때문에 인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인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삽입된 방식으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인라인 방식과 전체 페이지 방식은 언제든 전환이 가능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옆에 블록 핸들, 이 점 6개를 블록 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록 핸들을 누르면 설정창이 나오고요. 이 설정창에서 페이지로 전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이 됩니다. 눌러보면 새로운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점 6개를 다시 누르고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눌러주시면 다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입력해 줄 건데요. 여기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의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 2강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숨겼더니 이렇게 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보기 형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더 다양한 보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기와 레이아웃을 다룰 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은 필터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렬. 그리고 이 번개 모양은 자동화. 이 돋보기는 검색인데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검색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로 열기. 이걸 누르면 아까 전처럼 전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설정 버튼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 모든 기능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은 이런 버튼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 이렇게 제목 속성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속성들을 추가해 가면서 각 속성별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속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새 페이지를 눌러주시고요. 이 페이지의 이름을 테스트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목 속성에 속성 값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 값은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 속성의 또 다른 특징은 제목 속성은 숨기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엑셀이랑은 좀 달라서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여러 속성들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선택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속성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선택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속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선택 속성에 옵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속성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옵션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옵션 추가를 눌러서 저는 할 일이라는 옵션과 일정이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색깔이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옵션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하는 색깔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속성을 추가했을 때 속성의 이름은 유형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속성의 이름을 선택해서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입은 일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이름도 테스트에서 노션 강의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 속성을 추가하고 선택 속성의 옵션도 생성해 봤는데요. 선택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정이라는 카테고리와 할 일이라는 카테고리로 두 가지로 나누는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다운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드롭 다운된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속성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중 선택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 속성들 사이에 이 bar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속성의 사이즈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게 조절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속성은 한 줄이 넘어갔죠? 이 경우에는 이 속성을 누르셔서 보기에서 줄바꿈 해제를 눌러주시면 두 줄에서 한 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플러스 속성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다중 선택 속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선택 속성이 만들어졌어요. 다중선택과 일반 선택의 차이점은 다중선택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선택 속성은 한 번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죠. 지금 일정을 선택하니까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선택 속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다중선택을 누르고 속성 편집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노션도 클릭하고 강의도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속성값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 속성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태그 시스템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알아볼 속성은 상태 속성인데요. 마찬가지로 속성 추가를 누르고 상태 유형을 찾아서 눌러주면 이렇게 상태 유형의 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선택 속성과 다중 선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옵션 값이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태 유형의 속성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라는 옵션 값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옵션들을 더 생성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가 다양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로 나열해서 필요에 맞게 지금 강의 준비가 강의실 공지 단계에 와 있어. 지금은 강의실 대관까지 마쳤어. 그리고 강의 교환까지 다 마무리했어. 이런 식으로 상태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진행 관리를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속성 추가를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텍스트 속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메모나 설명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속성의 이름을 텍스트에서 메모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선택이나 다중선택, 그리고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 값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메모 같은 경우는 옵션 없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모를 적을 수 있겠죠. 1강 데이터베이스 부수기 이렇게 텍스트 속성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메모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 속성부터 텍스트 속성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속성들끼리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다중선택 같은 경우에 유형 변경을 누르시고 선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다중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여러 옵션들이 선택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택 속성도 유형 변경을 통해 다중 선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옵션 값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옵션을 보다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릴 때는 여기 헤드를 누르고 속성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 옵션 추가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옵션 수가 많아지면 이게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셀을 바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옵션, 필요한 내용을 바로 입력만 해주시면 원하는 옵션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선택 속성뿐만 아니라 일반 선택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면은 바로바로 원하는 옵션이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셀에다가 바로 입력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꿀팁입니다. 노션을 하다 보면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모지를 활용할 때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모지라고 검색했을 때 원하는 이모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래시 명령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명령어뿐만 아니라 콜론을 넣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이모지를 찾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도 원하는 이모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빈 페이지에 만들어진 이모지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모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속성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일반 텍스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모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 윈도우하고 점을 누르면 윈도우 환경에서 원하는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모지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텍스트 데이트 유형으로 처리되는 5가지 주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 유형이 아닌 다른 데이터 유형의 다른 기본 속성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하다였습니다.